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급하게 또 새로운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누프라임에서 나온 AMG 시리즈라고 하는 AMG 프리앰프와 AMG 파워앰프입니다. AMG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모델이 있을 텐데요. 저도 딱 그게 떠오르긴 했었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상은 제품 리뷰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 리뷰를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다 영상으로 옮기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음악을 감상을 하고 오디오를 여러 가지를 매칭을 해보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점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게 뭐 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 거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그 느낌 그대로를 이제 영상으로 찍으려면은 느낌이 남아있을 때 찍어야 돼요.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의 그 감흥이 남아있을 때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리뷰를 위해서 제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 영상 자체가 리뷰는 아니지만 그 느낌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도 그렇게 준비된 영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절대로 웬만하면 과장을 하거나 허위를 말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가능하면 과장되지 않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이트에 그 공식 리뷰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식 리뷰의 제목이 좀 세요. 앰프가 미쳤다. 이 앰프가 미쳤다라고 이제 제목을 썼고요. 뭐 핵탄두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칭찬이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칭찬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음식도 그렇고 다른 취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하는 이유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떠한 특성이 뛰어나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품이 사용자에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어울리니까 모든 분들에게 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칭찬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분명히 칭찬을 하긴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하느냐? 근데 최근에 이런 앰프들이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이 달라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 달라지면서 과거에 나왔던 방식과 완전히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미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동차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엔진 방식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름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휘발유나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안에서 이제 폭발을 일으키죠. 그래 가지고 엔진을 이렇게 구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앞으로는 이제 전기 방식이죠. 전기.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엔진이 필요가 없어지죠. 엔진이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뒤에서 매연이 나오게 되는데, 매연도 이제 안 나오는 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자동차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자동차 앞에 본넷을 열면은 거기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고 엔진이 붙어 있고 들들들들 떨리고 그러는데, 자동차 앞 뚜껑을 열어도 이제 엔진이 없는 그런 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디젤 차라든지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RPM이 0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갔다가 기어가 바뀌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붕 이렇게 가잖아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밟는 순간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몇 RPM에 도달을 했을 때 최고 출력이 나온다, 그런 방식인데, 전기 자동차는 그냥 밟는 순간 그 자동차의 최고 출력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총알처럼 톡 튀어나와 버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증폭 방식과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걸로 딱 답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A, B 클래스라고 합니다. A 클래스 증폭 방식 혹은 A, B 클래스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방식과 지금은 D 클래스 방식,
D 클래식 방식이니까 디지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꼭 그렇게 정의를 하지는 않겠고 공식 명칭은 클래스 D 방식이에요. D 클래스 방식. 제가 이제 그 공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의 방식은 마치 물리적으로 전류가 많이 모아져 있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면은 지금의 이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는 그런 부피나 용량이 큰 부품이 없이도 얼마만큼 디지털의 이런 펄스 신호라고 하거든요. 그 펄스 신호를 얼마만큼 스위칭을 잘 시키느냐. 빠른 시간 내에 그 전류의 스위칭 전환을 빨리 시킬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마치 컴퓨터의 CPU하고 비슷한 거죠. CPU가 초당 정보를 얼마만큼 계산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디지털 방식하고 비슷한 거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디지털 증폭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 방식이라거나 과거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어야 되고 CPU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소자들이 여러 개 물리적으로 여러 개가 많이 있어야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피는 똑같대 연산 처리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무실 하나를 꽉 채울 정도로 부피가 큰 슈퍼컴퓨터가 요즘은 그냥 개인용 컴퓨터 하나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성능이. 그런 것처럼 앰프라는 게 증폭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증폭의 능력이라는 게 현재의 AB 클래스 방식보다 이 D 클래스 방식이 증폭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거예요. 증폭의 능력은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근데 D 클래스 방식이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화제냐,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느냐. 옛날에는 산업용으로 썼었거든요. 산업용으로. 음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야외용이라든지 산업용 아니면 방송용 이런 쪽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음악 감상용으로는 안 썼어요. 근데 워낙에 증폭률이 뛰어나다 보니까 안 쓰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작사에서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D 클래스 방식을 음악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 연구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음악용으로 써도 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많이 발전을. 근데 얘가 왜 뛰어나느냐? 이 회사가 이제 누프라임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의 전신은 누포스입니다. 서로 분리를 했어요. 누포스는 프로젝터 회사에 팔렸고 그 팔리는 과정 중에서 일부 이제 경영진하고 엔지니어들이 회사가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누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떼어져서 나왔다고 해요. 그 전에 이 회사를 만들 즈음에 미국에서 이제 무슨 뭐 토마호크 미사일의 전원부를 설계하는 주요 엔지니어가 합류를 해서 증폭 기술, 전원부의 증폭 기술을 같이 기술을 합류해서 앰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이 회사에. 그래서 클래스 D 방식으로 증폭을 그 신호를 증폭하는 능력, 그 회로 설계 기술, 그런 일종의 특허 그런 것들이 누포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 하이파이 오디오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런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지만 과거의 기술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원래가 자동차 회사로서 벤츠나 BMW나 아우디보다 더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죠. 역사도 그 회사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짧죠. 완전히 신생 회사인 거예요, 테슬라는. 근데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왔더니 시장 판도를 완전히 테슬라에 의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중이죠, 현재.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기술이 다르느냐. 클래스 D 방식 같은 경우는 신호를 이렇게 스위칭하는 과정에서 그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MHz에서 스위칭이 이루어진다. 뭐 700MHz에서 스위칭이 이루어진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클래스 D 방식의 회로를 설계를 해서 신호를 증폭하던 앰프들은 대부분 300kHz에서 그 신호를 스위칭을 했대요. 근데 누프라임에서
최상위 기종인 에볼루션 1이라는 파워앰프를 개발을 하면서 자사 제품에는 처음으로 700kHz에서 스위칭이 가능한 회로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지금 이 제품에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kHz에서 증폭이 이루어지는 앰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폭률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술이 얼마만큼 대단하느냐? 현존하는 몇 천만 원짜리 초과 하이엔드 제품에는 그 기술이 적용이 된 제품들이 있대요. 제가 이제 누프라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봤거든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 몇 천만 원짜리 하이엔드 제품에는 그 기술이 구현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가격대에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증폭률이 뛰어나고 같은 D클래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AB 클래스 앰프에 비해서 일반적인 D 클래스 앰프만 하더라도 소리의 증폭률이 완전히 달라요. 증폭률이. 소리의 생동감이라든지 소리의 절도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얘는 일반적인 D 클래스 앰프보다도 2배 이상 더 높은 거예요. 그 증폭률이라는 게. 증폭의 효율, 증폭의 스피드, 증폭의 다이나믹, 그런 게 일반적인 D 클래스 앰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입력 임피던스가 또 다르다라고 해요. 입력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까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전자과를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입력 임피던스가 1메가옴이라고 해요. 1메가옴. 다른 앰프들은 47kΩ로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2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명절 때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마치 2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8차선 도로를 달리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를 입력을 받을 때 훨씬 더 그 신호를 넓게 받는 거죠. 풍부하게 받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인간은 못 느끼죠. 인간은 전기의 어마어마한 가능성, 전류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체감을 못 하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력 임피던스에서 다른 앰프에 비해 20배 차이가 난다라고 이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가격대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파워앰프 내부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파워앰프 내부 사진을 보면 일반적으로 클래스 D 앰프 같은 경우는 트로이달 트랜스를 안 씁니다, 사실. 트로이달 트랜스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클래스 D 방식에서 얼마만큼 필수적으로 중요한가, 그걸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트로이달 트랜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류의 변환을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크게 하는 거니까. 근데 D 클래스 앰프는 그렇게 전류를 많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나 봐요. 많이 그 변환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AB 클래스 앰프 같은 경우는 트로이달 트랜스에서 전류 변환을 많이 시켜줘야, 순간적으로 많이 시켜줘야 큰 증폭을 할 수 있었는데, 클래스 D 방식은 그러지 않고서도 증폭률이 워낙에 그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가 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얘네들은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워앰프 내부에 380V 암페어 용량의 트로이달 트랜스가 각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브릿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모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파워앰프를 2대를 사용하게 되면 760V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한 1000만 원 정도씩 하는 인티 앰프들이 760 정도 합니다. 저렴하게는 한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인티 앰프들이 일반적으로 AB 클래스 앰프가요. 일반적으로 트로이달 트랜스가 760에서 한 800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증폭률이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현격하게 아주 신비롭게 더 좋을 뿐더러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핵심 부품인 트로이달 트랜스까지도 동급을 능가하는 수준만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피만 작다 뿐이지 물량 투입도 상당 수준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은 얘네 홈페이지에 가면 가격 다 적어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가격을 일반적으로는 제작사에서 밝히지 않는 편인데, 가격은 유통사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유통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라도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그냥 가격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제품이 제작 단계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고 있다,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제작사 홈페이지에까지도 가격을 그냥 딱 고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 이상 받지 마라. 우리 제품은 싸게 잘 만들어서 싸게 팔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얘네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은 개당 가격이에요. 세트 가격이 아니라 개당 가격이 한 200 초반 정도, 200 초반에서 250만 원 정도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부피를 보면 싸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부피만 봤을 때는. 근데 성능을 이제 우리가 겉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 보고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제품들은 부피는 작더라도 성능이 어마어마한, 놀라서 까무라칠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 앰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능이 어느 정도 좋으냐?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앰프는 두 가지 상반된 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도 신체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이 따로 있잖아요. 정신력과 육체 체력, 근력이 따로 있잖아요. 앰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쳤을 때 지구력, 근력, 체력 그거가 있는 반면 감성적인 느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동력과 힘, 실제 체감적인 출력 그거를 따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음악성, 음색의 매력, 촉감, 질감 그걸 또 따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무조건 좋다고 해서 최고 앰프가 되지 않고 이것만 좋다고 해서 최고 앰프가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좋아야 돼요. 이것만 좋다라고 해가지고 우와 그 앰프 좋아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음색만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 앰프 좋더라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좋아야 되고, 평가를 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따로 분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참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음색이 매력적이라고 하면 매력적인데 힘은 약하다, 힘은 좋은데 음색은 좀 거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품을, 오디오 앰프를 보실 때. 근데 이 앰프가 스피커를 제어하는 능력, 소리를 힘있게 뻗어주는 능력, 저음을 강력하게 때려주는 능력, 그러니까 체감적인 출력, 체감적인 파워, 소리를 시원스럽게 내질러주는 능력, 스피커를 제어해주는 능력, 그런 시원함,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제 느낌상으로는 1000만 원 미만에서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예요. 깜짝 놀라서 까무라칠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표현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여기 그 청음실에서 청음을 했을 때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나는 층간소음을 유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륨을 작게 들어야 돼. 볼륨을 작게 들었는데 까무러치는 성능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볼륨을 낮춰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들을 때의 볼륨으로도 얼마만큼 좋은 음질이 나오는지도 테스트를 하죠. 저희가 그렇게 허투루 제품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볼륨을 한 80dB 정도로 유지를 했을 때는 정말로 놀라서 까무라질 정도의 그런 임팩트와 소리의 분명함, 시원함, 그리고 스피드하면서도 파워풀한 사운드가 나와줍니다. 부피를 보시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얘가 이제 클래스 D 방식이기 때문에 무게는 얼마 안 하지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뭐 한 30-40kg 정도 되는 AB 클래스 파워 앰프보다도 어떨 때는 더 화끈하고, 어떨 때는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어떨 때는이 아니라 40kg짜리 파워 앰프, 대부분의 파워 앰프도 AB 클래스 방식의 파워 앰프를 대부분 능가할 정도의 파워풀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여기에 제가 스피커를 포칼 디아블로 유토피아 에보, 그리고 베리티 오디오 레오노레, 그리고 PMC 2526, 모니터 오디오 PL300 그런 스피커들을 매칭을 했어요. 다들 구동이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베리티 오디오를 빼놓고는 구동이 만만치 않은 스피커들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PL300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우퍼가 2개가 물려져 있는 대형급 스피커예요. 여러분들이 그 스피커에다가 제대로 된 앰프를 안 물려봤기 때문에 그 스피커의 진정한 성능을 겪어보신 분이 국내에 몇 분 안 계십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 국내에서 PL300을 제대로 매칭을 해서 들어보신 분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스피커의
소위 말하자면 한 뭐 5, 600만 원짜리 인티 앰프를 물려가지고는 심지어는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앰프를 물려가지고는 좀 심심해요. 우퍼 유닛이 다이나믹하게 안 움직여요. 근데 얘를 물렸더니 우퍼 유닛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PMC에 대한 환상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PMC 2526이 정말 좋은 스피커예요. 정말 좋은 스피커라는 것은 맞아요. 밸런스감이 좋으면서 균형 잡힌 사운드를 내는 아주 좋은 스피커입니다. 특히 요즘 판매하는 가격을 감안하면 정말 좋은 스피커죠. 근데 의외로 거기에다가 좀 심심한 앰프를 물리면 말 그대로 심심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실망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그리고 걔가 무슨 뭐 저음을 이렇게 이제 미로형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멀게 돌려가지고 저음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을 시키기 때문에 안에서 그게 이제 부스팅이 일어나가지고 저음의 양감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음이 양감이 늘어난다라는 게 저음이 꼭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PMC는 스튜디오에서 쓰는 스피커였습니다. 원래가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면 스튜디오에서 소프트하고 예쁜 소리를 내는 영국제 앰프를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약간 따스하면서도 중저음이 살짝 퍼지는 일제 앰프를 썼겠습니까? 일제 앰프들은 저음이 좀 부스팅이 돼요. 그러니까 PMC에다가 일제 앰프를 물리면은 저음이 더 퍼지겠죠. 예. 근데 스튜디오에서 추구하는 음은 절도 있고 정확한 음이거든요. 정확한 음이거든요. 절도 있는 음이 그나마 좀 더 정확한 음인 거예요. 저음이 퍼지는 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미로형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사이즈 대비 저음이 더 웅장하고 더 임팩트하고 더 탄탄하게 나오는 거는 PMC 스피커의 좋은 점이지만 거기에 앰프를 잘못 물리면 저음이 퍼져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지저분해지고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PMC의 스튜디오에서는 다들 AB 클래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생 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많이 썼습니다. 스튜디오용, 그러니까 프로용 장비는 그랬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D 클래스 방식을 쓰거나 AB 클래스 방식을 쓰더라도 진짜 좋은 AB 클래스 방식을 쓰는 스튜디오는 진짜 돈 많은 스튜디오나 썼죠. 에비로드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은 BMW에다가 클라세 모노로 물려놓고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PMC 스피커에는 이런 증폭력이 좋으면서 임팩트한 소리를 내주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오히려 더 잘 어울려 버려요. 질감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증폭률이 좋으면서 시원시원하게 다이나믹하게 아주 소리를 빵빵 뻗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앰프가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힙합 가수라든지 아니면 댄스 음악 가수라든지 그런 쪽 뭐 아니면 레이디 가가라든지 그런 쪽이 있죠. 그쪽 음악들이 저음이 아주 그냥 헤비해요. 헤비하면서 아주 그냥 탄력적이에요. 근데 그런 음악을 거기에다가 영국제 앰프라든지 일제 앰프 물려가지고 PMC에서 튼다. 그러면 저음이 이렇게 부스팅이 돼가지고 더 느리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저음의 양감도 원래보다 더 부스팅이 되지만은 저음이 더 느리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답답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물리는 순간 마치 뭐라고 할까요? 집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저 배나 긁으면서 군것질하면서 텔레비전만 보던 애가 갑자기 해병대 교육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갑자기 그 해병대 교육생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스피커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아주 그냥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시켜가지고 체지방을 쫙 빼놓은 거죠. 우리가 체지방이 쫙 빠진 몸매를 연상하면은 딱 떠오르는 상징이 있죠. 우통벗은 이소룡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소룡은 체지방이 없긴 하지만은 근육 자체가 그렇게 헤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앰프를 물리는 순간 이소룡만큼의 체지방이 없으면서도 절도 있는 정교함과 다이나믹. 근데 몸집은 미국의 헤비급 레슬링 선수 같은 그런 헤비한 몸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저음이 안 나오는 스피커를 매칭을 했는데 그 헤비급 선수의 느낌이 나오지는 않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발휘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기본 자체가
스피커가 베이스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앰프가 아주 보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준다. 특히 스테레오 버전도 괜찮지만은 제가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다가 스테레오 버전으로 들을 때는 이야 진짜 보기하고는 진짜 다르다. 야 저 앰프 진짜 기가 막히네. 완전히 다르네. 정말 기대 이상이네. 그런 느낌으로 스테레오 버전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D클래스 방식이다 보니까 중저음의 중량감이나 깊이감은 조금 아쉽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노로도 한번 들어봐야지, 브릿지 모드로도 한번 들어봐야지 해가지고 파워앰프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스피커도 똑같이 한 상태에서 음악을 딱 트는 순간 쌍욕이 나왔어요. 진짜로 이런 하면서 쌍욕이 나왔어요. 정말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그 정도로 놀라웠어요. 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유토피아, 포칼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북실프 스피커인 게 확실하죠.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존 최고라고는 안 했어요. 현존 최고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그 가격에 꼭 그 스피커를 사야 하는가? 그러면 항상 걸리는 게 같은 가격에 대형급 톨보이 스피커를 살까? 아니면은 중고음의 표현력이 더 좋은 디아블로 유토피아를 살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아블로 유토피아에 좀 약한 앰프를 물리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저음이 좀 허전할 수가 있겠죠. 톨보이 스피커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디아블로 유토피아에다가 얘를 모노로 물리는 순간 진짜 스피커 터지는 줄 알았어요. 포칼의 우퍼 유닛은 앰프를 가정용으로 썼을 때는 중저음이 그렇게 헤비하진 않아요. 아주 미친 듯이 이펙트 하진 않아요. 근데 카오디오에서는 포칼의 우퍼 유닛이 현존하는 우퍼 유닛 중에 가장 강력한 우퍼 유닛으로 아주 정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앰프를 어떻게 물리냐에 따라서 포칼의 우퍼 유닛은 이 때려주는 텐션감이 현존 최고예요. 기가 막혀요. 부피 대비. 근데 이제 그래서 포칼의 우퍼 유닛의 뒷면 사진을 보면 네오디늄 마그넷이라고 하죠. 고성능 자석인 거죠. 그게 일반적인 우퍼 유닛은 그냥 한 덩어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큰 게 한 덩어리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포칼이 제일 처음 시도를 한 게 작은, 그러니까 중 사이즈의 자석을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이제 효율을 높인, 강력하게 만든. 그럴 정도로 포칼이 유닛을 잘 만듭니다. 스피커 유닛을 진동판이라든지 유닛을 잘 만들어요. 근데 그런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게 포칼 디아블로 에보인데, 앰프를 당연히 약하게 물리면, 근데 거기에서 강력한 음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에러예요, 에러. 근데 강력한 앰프를 한번 물려보세요. 꼭 이제 이 앰프를 누프라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누프라임을 물렸더니 그 전까지는 약간 심심하게 나오던, 약간 역시나 북실프 스피커니까 우퍼 유닛도 6.5인치이기 때문에 6.5인치 북실프 스피커 다운 저음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를 물리는 순간 스피커가 완전히 변신을 하는 거죠. 스피커가 초사이언이 돼요. 스피커가 옷을 벗으니까 슈퍼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날라다니면서 광채를 발하면서 막 날라다니고, 막 저음이 막 날라가지고 저를 막 두들겨 패요. 그래가지고 스피커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과격해져요. 자, 지금부터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